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서둘러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는 추석상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들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추석 지역 정치권도 바빠졌습니다. 총선 후보군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알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 선거운동은 집중적인 단속 대상입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지역에서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는 색다른 테마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선보입니다. GS칼텍스가 지역의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1,500억 원 상당의 시설 투자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환경사업장 구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명절 연휴치고는 길지 않지만 그래도 나흘간의 휴일을 앞둔 설레었던 하루였습니다. 벌써부터 전통시장은 명절 준비하는 시민들로 하루 종일 붐볐다고 하는데요. 네, 전라선 철도의 종착지 여수 엑스포역도 열차들이 도착할 때마다 귀성객들로 북적여서 그야말로 명절 분위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 곳곳의 모습을 문영철 기자와 송정혁 카메라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먹음직스러운 송편과 매대에 수북이 쌓인 제철 과일들. 명절 음식을 고르고 담느라 시장 골목 곳곳이 북적입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전도 만들어지기 무섭게 팔려나갑니다. 막바지 명절 준비에 나선 시민과 이를 맞이하는 상인들로 전통시장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넘칩니다. 너무 바빴어요. 오늘같이 북적북적하고 명절은 또 명절 다 와야지. 서울에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전라선의 종착지. 열차 문이 열리자 조용했던 승강장이 순식간에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설레는 표정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귀성객들. 어린 손주들을 1초라도 더 빨리 만나기 위해 역까지 마중 나온 할머니의 얼굴엔 기쁨이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 손지가 왔는데 얼마나 좋아요. 며느리도 오고 손녀딸도 오고. 나흘간의 짧은 추석 연휴에 섬이 고향인 시민들도 이른 귀성길에 나섰습니다. 뱃길로 길게는 2시간 반을 더 가야 하지만 오랜만에 만날 가족들을 생각하며 피곤함을 떨쳐버립니다. 낚시도 하고 아버지 일도 좀 도와드리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그래야죠. 이번 추석 연휴 광주 전남 지역 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지난해보다 3% 증가한 40만 대로 차량 정체 역시 작년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수 운항관리센터는 내일부터 모레 오전까지는 강풍과 파도의 영향으로 일부 항로가 통제될 수 있다며 여객선 이용 전 운항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연휴가 짧아진 올해 추석 고속도로 귀성길은 지난해보다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 전남 본부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서울에서 광주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7시간 10분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1시간 50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광주에서 서울까지 귀경 시간은 6시간 50분으로 지난해보다 50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12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13일 오후에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공사는 올해도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닷새 동안 무안국제공항 하루 평균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19% 늘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는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무안공항 이용객은 13,129명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이 전년보다 19% 늘어난 2,626명에 이르고 추석 다음 날인 14일이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공항에서는 이번 연휴 기간 기존 운항 중인 8개국 11개 노선의 정기편 이외에 베트남 나트랑 등 3개국 4개 노선의 부정기편 20편이 추가 운항됩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명절인 탓에 지역 정치권의 민심 잡기와 얼굴 알리기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도심 곳곳에는 현수막 정치가 시작된 가운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 활동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추석에도 정치권의 민심 붉기는 관례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명절과 맞물렸지만 국회의원들은 일찌감치 지역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정당들의 분당과 뇌홍, 정권교체 등 굵직한 정치사를 지켜본 유권자들이
내년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 방문과 주민 면담 등 정치인들의 대면 접촉도 예전보다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이 후보 애정자들의 애정 공세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과 달리 정치적 성과와 높은 인지도가 없는 터라 명절을 통한 얼굴 알리기는 이미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여수에서만 200여 개의 명절 인사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벌써부터 당내 경선 분위기가 띄워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선거당국의 단속 활동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명절을 틈타 선거운동이 과열될 경우 자칫 혼탁선거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본적인 명절 인사가 포함된 현수막은 허용이 되지만 공약 등 선거 관련 내용이 추가될 경우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을 전후로 이뤄진 명절 기간 단속에서 적지 않은 불법 사례가 적발된 것도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기준으로 180일 전까지 의례적인 현수막 게시가 가능해 지속적인 단속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공정선거를 담보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강화된 선거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물이나 기타 금품을 받은 경우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유대관계가 끈끈한 농촌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심 향방을 가늠하기 위한 정치권의 행보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견제와 감시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당국은 명절 기간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남 동부 지역의 주요 관람 시설들이 운영됩니다. 고흥우주천문과학관과 분청문화박물관은 내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귀성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통 세시풍속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리뉴얼을 마치고 개관한 여수 해양수산과학관과 구례 섬진강 어류생태관 등도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엽니다. 여름이 지나고 이제 완연한 가을인데요. 연휴 기간 동안 순천만 국가정원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내일부터 여유도 느끼고 힐링도 얻을 수 있는 가을 축제가 시작됩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가을꽃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추억의 여행을 테마로 정원이 꾸며지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에서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2일부터 한 달간 가을 정원 페스타가 진행됩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한평정원 페스티벌도 오는 25일부터 열립니다. 행복한 정원과 따뜻한 정원, 편안한 정원을 주제로 정원 작가와 시민, 학생들의 꿈이 담긴 50여 개의 정원을 선보입니다. 가을 정원 페스타와 더불어서 9월 25일부터는 한평정원 페스티벌도 같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곳 순천만 국가정원에 오셔서 힐링하시고 좋은 추억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열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도 오는 25일부터 3일간 순천만 국가정원 일대에서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운영됩니다. 균형박람회와 맞물려 2019 순천만 국제교향악축제도 오는 25일부터 막이 올라 클래식 오케스트라 선율로 국가정원을 수놓게 됩니다. 가을의 초입, 정원은 풍성한 가을 축제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GS칼텍스가 지역의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1,500억 원 상당의 시설 투자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GS칼텍스 허세용 대표이사는 어제 여수시의회를 방문해 서완석 의장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환경사업장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1,500억 원 투자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이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며 건강 역학조사와 환경 위해성 평가를 적극 지원하고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시 감시단 활동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평 엑스포 공원은 나비와 국화로 대표되는 국내 으뜸 생태공원으로 꼽히는 곳인데요. 이곳에 각종 전시, 박물관 등이 들어서는 문화예술 복합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8년 국내에서 처음 나비 곤충을 주제로 한 엑스포가 열렸던 한평 엑스포 공원입니다. 봄은 나비 축제가, 가을은 국화 축제가 화려하게 장식하고 나비 곤충 전시관과 자연생태관, 다육미술관, 황금박쥐 전시관으로 구성된 국내 대표 생태공원으로 꼽힙니다.
전체 공원 면적이 109만 제곱미터, 축구장 130개 크기를 자랑합니다. 봄에는 나비축제, 여름에는 물놀이장, 가을에는 국향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비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야간 경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개장한 한평 엑스포공원이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오당 안동숙 작가 기증 작품을 비롯한 근현대 미술 작품을 상설 기획 전시하는 나비 모양의 굴림미술관, 희귀수석과 괴석들이 꾸며진 야외 수석공원은 공원 탐방 도중 잠시 숨을 고르는 공간입니다. 전남교육박물관도 엑스포공원에 들어섭니다. 전남 교육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교육문화유산으로 계승하기 위한 박물관으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전남교육박물관은 한평 엑스포공원 부지 내로 입지 선정을 완료하고 현재 기본계획 추진 중이며 2021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한평구는 남도 의병역사공원을 유치하면 엑스포공원에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생태공원인 한평 엑스포공원이 국내외에서는 드물게 문화와 예술, 역사까지 아우르는 복합 공간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여수 밤바다 낭만포차를 이전해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25일까지 낭만포차의 이전 부지인 거북선대교 하부 공간의 기반시설 공사와 포차 제작, 벽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낭만포차 제4기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포차는 3기와 마찬가지로 모두 18개며 여수시는 1년간 5억 원을 투입해 상하수도와 포장 작업, 안전 펜스 등을 설치하고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순천 해룡 일반산단 일부 부지가 준공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입주 기업들의 건의에 따라 해룡 일반산단 2단계 사업 부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65만 3천 제곱미터를 준공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청은 이번 조치로 기업들이 공장 용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는 2023년 준공 예정인 해룡 일반산업단지 2단계 부지는 현재 4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14개 업체가 입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전남도 동부지역본부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나간면 일원 배 피해 농가에서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는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신속한 농가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순천 나간면 배 재배 농가를 방문해 낙과 수거 등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전남 지역에서는 과수 낙과 1,200여 헥타르, 벼 쓰러짐 4,800여 헥타르 등 농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이 허위사실 유포나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지역위원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에 대응하기 위해 가짜뉴스 특별대책단을 운영하기로 하고 소속된 법률팀과 감시팀 등이 조만간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책단 운영으로 민의를 왜곡하는 적폐 정치를 근절하겠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추석을 앞두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각 지역보건소는 상온에 오랫동안 노출된 뷔페 음식을 먹을 경우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성묘와 벌초 등 야외 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걸릴 수 있다며 개인 위생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A형 감염 환자 급증 원인을 오염된 조개젖으로 지목하면서 어패류 섭취에 주의해 줄 것도 강조했습니다.